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나는 애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날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이 느껴질 즈음 정작 나는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방황했다.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나이에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을지, 뭔가를 벌려놨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별 걱정을 다하며 자꾸만 뒷걸음질 쳤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아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 그리고 기억력과 일처리에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어 쉽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있었다. 20, 30대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쫓기보다 현실을 먼저 쫓았고, 그래서 많은 후회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나는 또다시 과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원하는 것을 시도해 보기로 했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를 하려고 세종사이버대 3학년으로 편입을 했다. 언제부턴간 알바도 필수. 입시생과 대학생 아들 뒷바라지도 힘든데 나까지 공부하자니 학비가 부담될 것 같아서 사이버대를 망설였었다. 막상 시작해보니 국가장학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난 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환불받았다. 시작도 안 했다면 너무 억울했을 뻔했다. 아니, 억울한지도 모른 채 살았겠지. 뭐든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면 안 될 것 같다. 물론 사이버대도 유튜브도 알바도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게 많다. 근데 뭐 원래 지금까지 뭘 하든 순조롭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은 과정이었고,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과정을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사이버대에 관해서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한 학기를 마치면서 자세한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이다. 어쨌든 지금은 내가 원했던 것을 준비하거나 실행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끈 책이 있었다. 시간 될 때 읽어보려고 얼마 전에 저장을 해두었던 세상 끝의 카페. 어떤 사업가가 재충전을 위해서 휴가를 떠났다.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한 사업가는 그 마을에서 한 어부가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사업가는 어부에게 다가가 매일 무엇을 하며 사느냐고 물었다. 어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아내와 아이들이랑 아침 식사를 하고, 아침 식사를 마치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자기는 고기를 잡으러 가며 아내는 그림을 그린다고 했다. 몇 시간 동안 낚시를 해서 가족들과 충분히 먹을 만큼 생선을 잡고 나면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은 뒤에는 아내와 바닷가를 산책하며 석양을 바라보고, 아이들은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고 했다. 온종일 일해서 물고기를 최대한 많이 잡아내다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배를 두세 척 사고 어부들을 고용해서 고기를 더 많이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안에 큰 도시에 사무실을 열 수 있고 한 10년 안엔 어류 물류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뭐하러 그렇게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 다음엔 은퇴하는 겁니다.
그럼 은퇴하고 나서는 무엇을 하죠? 원하는 건 뭐든지요. 예를 들어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낚시를 좋아하니까 매일 몇 시간씩 낚시도 즐길 수 있겠네요. 아내와 해변을 산책하며 저녁 시간도 보내고 해지는 것도 함께 바라보고, 아이들은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도 있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요. 어부는 미소를 지으며 사업가에게 잘 쉬고 충전 잘 하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나는 매일매일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 수 있는 소중한 순간임을 깨달았다. 나는 매일 적어도 1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데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좋아하는 소설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식. 왜 우리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앞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는 걸까? 이 책을 읽는 내내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지금 내 상황이 행복한지를 반문했었다. 언젠가는 행복한 시간이 올 거라 믿으며 행복을 뒤로 미룬 채 참고 버티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도 당장 적어도 하루 1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곧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 희생이라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을 처음에는 희생으로 여기지 않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 집 강아지들을 산책시키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 나는 희생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늘 잠이 부족하고 체력이 달리는 입시생 아들의 등교를 도와주는 것도 희생이라 생각했었다. 초코 쿠키가 아니었다면 집 앞 공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며, 함께 산책을 하면서 초코 쿠키가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고 나 또한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잊고 있었다. 학교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아들을 학교에 태워주면서 아이가 잠을 더 잘 수 있어서 뿌듯했고, 엄마에게 감사해야 하는 아들을 보며 기쁘게 시작한 일이었다는 것을 나는 잊고 있었다. 어느새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희생이고 버팀이라 여기며 그 끝을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에 내가 어부였다면 아마 나는 가족을 위해 고기 잡는 일, 아내와의 바닷가 산책을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 여기며 이 희생이 언제 끝날까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사실은 내가 보내는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복한 시간이며, 나의 성장을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배우고 투자하는 시간이었고, 매일매일이 행복한 시간이었다. 갑자기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자와 권력을 가지는 것, 그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만족감은 금세 익숙해지고 무뎌질 것들이라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를 위안해 본다. 그래서 나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그것은 아무리 반복되어도 그 행복감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나는 앞으로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